2019년 여름, 일본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한국의 공장을 멈췄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모두 정지했다. 그들은 웃었다.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 하지만 5해 뒤 세상은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다. 누가 이 전쟁을 뒤집었는가? 나는 그 답을 목격했다. 이름은 잭 헌터. 그리고 지금 기술 패권의 심장이 바뀐 이야기를 말하려 한다. 72시간. 한국의 조선소 37곳이 멈췄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124개가 정지했죠. 반도체 공장 18곳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나는 잭 헌터입니다. 30년간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죠. 미 공군 조달본부에서 CNC 제어 시스템을 분석했고 나토 산업기술 고문으로 유럽 방산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기술은 무기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2019년 7월 3일 밤 11시. 도쿄 니쇼테크 본사 37층 회의실.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 12명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한국 산업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들이었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이 3가지 소재만 끊으면 됩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 소재들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죠. 대체제는 없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까? 하라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72시간이면 무너집니다. 비축 물량이 그게 한계거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 걸프전 때 본 광경이 떠올랐죠. 보급선이 끊긴 부대는 3일을 못 버텼습니다. 기술 봉쇄는 전쟁에서 가장 정밀한 한방이니까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128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이 우리 소재에 의존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급소가 거기 있었죠. 7월 4일 오전 9시.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략 물자 수출 규제 강화.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죠. 나는 도쿄 사무실에서 한국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가동 중단 위기. 현대자동차 부품 수급 비상. 조선업계 연쇄 타격 불가피. 화면엔 경기도 화성 반도체 공장이 비쳤습니다. 작업자들이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었죠. 비상등이 켜진 공장 건물이 마치 붉게 출혈하는 심장 같았습니다. 72시간. 하라 부사장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폭락했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4.8%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7% 급락했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 일본 부품 의존에 대가 치른다.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모두 같은 결론이었죠.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죠. 그날 저녁 니쇼테크 임원진은 긴자의 고급 료칸에 모였습니다. 사케 잔이 오갔죠. 50년 기술력을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라 부사장이 취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잔을 기울이며 동의했죠. 기술은 시간의 산물입니다. 30년, 50년 축적된 노하우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은 무릎 꿇을 겁니다. 계산은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 공장들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죠. 비축 물량으로 버티는 건가?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540억 원 투입. 나는 비웃었습니다. 540억? 니쇼테크의 연구개발비가 연간 3,800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산화라니. 그건 구호일 뿐이죠.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실패의 누적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석양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였으니까요.
도시의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어 만든 붉은 하늘. 그 색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끝에서 희미한 떨림을 느꼈죠. 25년 전쟁터에서 배운 감각.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우린 이겼다. 완벽한 설계였으니까. 모니터 속 숫자들이 그걸 증명했죠. 한국 증시 하락, 공장 가동률 감소, 수출 타격. 모든 데이터가 우리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하늘은 경고였습니다. 5년 뒤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할지. 그땐 몰랐죠. 봉쇄 3주차. 도쿄 니쇼테크 본사 로비에 2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업사원 같았죠. 접수 데스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내선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객이 왔는데요. 나는 37층 사무실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여길 찾아온다고? 무슨 배짱입니까? 호기심이 생겼죠. 20분 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도현입니다. 대전산업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죠. 악수를 청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죠. 박영수입니다. 기계공학 박사고요. 나는 명함을 받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김도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죠. 협력이라니. 부품을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협력이요? 재미있는 단어를 쓰시는군요. 김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CNC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일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설계한 CNC 시스템입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5초 만에 결론이 났죠. 불가능한 설계입니다. 진동 제어 방식이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이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요.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시간을 단축하고 싶고 당신들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장. 당신들이 무너지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협력이라는 말 대신 솔직하게 말하시죠. 부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도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우린 만들 겁니다. 당신들보다 더 좋은 걸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팔짱을 꼈죠. 좋은 걸로요? 50년 기술을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김도현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절박함이 우리의 기술 설계도가 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인 같은 소리군요. 기술은 감성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시간의 산물이죠. 절박함이요? 공장은 절박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켜보시죠. 그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5년 뒤 다시 만납시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죠. 저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일주일 뒤 한국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에 540억 원 투입. 나는 니쇼테크 회의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폭소를 터뜨렸죠. 540억? 우리 연구소 냉방비보다 적은데요? 옆에 있던 기술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니쇼테크 연간 연구개발비가 3,800억 원입니다. 저 돈으로는 실험실 하나 제대로 못 짓죠.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나도 고개를 저었죠. 540억 원. CNC 핵심 부품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2천억 원이 듭니다. 저 돈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면 그리기나 하려는 건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대전연구소에서 첫 시험 가동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실험 3분 만에 장비 폭주. 제어 시스템 다운. 진동 수치 허용 범위 173% 초과. 일본 기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무모한 도전의 대가. 기술은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붙여놨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기술은 근성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2개월 차. 한국 연구소 폭발 사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27대 파손, 손실액 18억 원, 3개월 차,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 오류, 시뮬레이션 성공률 12%. 나는 모니터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실패율 88%. 저 숫자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라 부사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시죠. 6개월 안에 한국은 100기를 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패 보고서를 분석하다 보니까요.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3분 만에 폭주한 시스템이 다음엔 12분을 버텼죠. 18억 원짜리 폭발 사고 후엔 안전 프로토콜이 3단계 추가됐습니다. 인공지능 오류율이 88%에서 73%로 떨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실패였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죠. 저들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고 있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습한들 어쩌겠습니까? 50년 격차를 5년 만에 메운다. 그건 물리법칙에 어긋납니다. 나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 하늘은 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비상벨이 도쿄를 찢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휴대전화 화면이 붉게 빛났습니다. 니쇼테크 긴급 상황실. 15분 만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죠. 모니터 8대가 한국대전 공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땀을 닦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이사가 마우스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한국 KCNC 시스템입니다. 24시간째 가동 중이에요. 나는 모니터에 다가갔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 정밀도 수치가 떠 있었죠. 0.00. 오차 제로. 센서 오류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4시간 무오차 가동. 그건 우리도 못한 겁니다. 니슨테크 최고 모델도 18시간이 한계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박영수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이었죠. 잭 헌터 씨 기억하십니까? 나는 기억했습니다. 3개월 전 협력을 제안하러 왔던 그 사람. 당신들 시스템이 작동한다고요? 박영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하고 있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대전 공장 내부. KCNC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금속을 깎는 소리. 스핀들이 회전하는 진동. 모든 게 완벽한 리듬이었죠. 김도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인간의 감각을 학습합니다. 무슨 소립니까? 엔지니어가 장비 소리를 듣고 이상을 감지하죠. 우리 인공지능이 그걸 배웁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각을 학습한다고요? 그건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론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입력했습니까? 김도현이 대답했습니다. 24만 건입니다. 3개월간 현장 엔지니어 37명의 모든 판단을 기록했죠. 나는 멍해졌습니다. 24만 건.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사람이 미쳐야 합니다. 3개월 만에 그걸 다 모았다고요?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우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30시간, 40시간, 50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책상을 쳤죠. 말도 안 돼. 냉각 시스템이 버틸 리 없어. 하지만 온도 그래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60시간, 70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모두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72시간. 우리가 한국을 무너뜨리는 데 걸린 시간. 그 시간을 한국은 무오차로 버텼습니다. 80시간. 90시간.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기술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라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린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저들은 기계가 스스로 배우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완벽한 기계. 그게 우리의 철학이었습니다. 50년간 오차를 줄이고 부품을 개선하고 정밀도를 높였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기계에게 배우는 능력을 줬습니다. 100시간. 숫자가 멈췄습니다. 아니,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화면에 최종 리포트가 떴죠. 총 가동시간 100시간. 오차율 0.00%. 고속 진동 안정화율 99.7%. 불량률 0.02%.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최고 모델보다 나은 수치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우리가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고속 진동 제어. 30년간 니쇼테크가 붙잡고 있던 숙제.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54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김도현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잭 헌터 씨. 5년 뒤에 만나자고 했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5년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1년이면 충분하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어두웠죠.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의 산물이다. 그게 내 신념이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은 절박함의 산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의지, 자본이 아니라 협력, 완벽함이 아니라 진화. 나는 처음으로 기술 앞에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의했죠. 그날 나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패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죠. 100시간 테스트 성공 후 6개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죠. 도쿄 니쇼테크 본사. 월간 실적 회의가 열렸습니다. 벽면 스크린엔 한국 KCNC 실패 통계가 떠올랐죠. 하라 부사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실패율 73%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장비 폭주 27건. 시스템 다운 89회. 제어 오류 143건. 숫자는 명확했죠. 한국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100시간 테스트는 우연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술이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KCNC 상용화율 고작 12%입니다. 우리 모델은 94%인데 말이죠. 나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12%. 그 수치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540억? 그건 기부금 수준이야. 우리 연구소 커피값보다 적은데. 회의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죠. 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540억. 적은 돈이긴 하지만 저들은 그걸로 100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 실패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143건. 나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1월 3일. 스핀들 과열. 냉각 시스템 설계 변경. 1월 18일. 진동 제어 실패. 알고리즘 수정. 2월 2일. 센서 오차. 캘리브레이션 방식 교체. 2월 19일. 전력 불안정. 배전 시스템 재설계.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합니다. 같은 실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핀들 과열은 한 번뿐이었죠. 진동 제어 실패도 딱 한 번. 센서 오차도 한 번. 143건의 실패. 143가지 다른 문제. 나는 뒤로 기대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학습이죠.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팀.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겁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 180일. 143건의 서로 다른 실패. 평균 1.26일에 한 번씩 새로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렸죠. 속도가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엔 사람들이 평온하게 걷고 있었죠. 아무도 모릅니다.
5,000km 떨어진 대전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하라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실패 패턴 분석입니다. 하라 부사장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패율 73%. 역시 우리 예상대로군요. 하지만 반복이 없습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건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하라 부사장이 보고서를 덮었죠. 잭,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73% 실패율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우린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지고 있었죠. 밤 11시. 나는 다시 한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근 2주간 데이터. 실패율이 73%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미세한 변화. 통계 오차 범위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곡선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나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걸프전 때였죠. 이라크군 전차 부대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나는 레이더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후퇴 속도가 너무 일정했거든요. 3일 뒤 이라크군이 반격했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였죠.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한국의 실패율 그래프가 그때의 레이더와 똑같았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었죠.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여백의 계산을 시작했죠. 실패율 감소 속도 월 2.5%. 이 속도라면 18개월 후엔 30%대. 24개월 후엔 10%대. 30개월 후엔. 펜을 놓았습니다. 30개월 후면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죠. 저들은 진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밖 도쿄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손이 떨린 겁니다. 나는 손을 주먹 쥐었죠. 진정하십시오, 잭.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30개월. 2년 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기술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저들은 진화를 선택했죠. 우리가 오차를 줄이는 동안 저들은 학습 속도를 높였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6시. 100시간 테스트 종료 2시간 후. 니쇼테크 회의실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죠. 재검증합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기술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독일 튜브 인증원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튜브. 독일 기계산업협회 산하공인 인증기관이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가진 곳입니다. 그들이 한국의 100시간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출근길 차들이 늘어서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모든 게 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50년 기술을 6개월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기술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추월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추월.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속 진동 안정화율 99.7%. 우리 최고 모델이 94.3%입니다. 누군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저들이 풀었어요. 하라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30년간 뭘 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오전 9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 직통이었습니다. 니쇼테크 대책이 있습니까? 하라 부사장이 수화기를 쥐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우린 여전히 시장 점유율 73%입니다. 한국이 양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 부사장이 말문이 막혔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산. 그게 시작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전쟁이 시작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7월, 우리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죠. 부품 봉쇄로 한국의 심장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고 배웠고 진화했죠. 그리고 지금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KCNC 100시간 무오차 가동 성공. 일본 기술 패권 위협. 30분 뒤 블룸버그가 이어갔습니다. 게임 체인저. 한국 정밀기계 시장 판도 바꾼다. 1시간 뒤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의 50년 독점, 한국의 6개월이 무너뜨렸다. 니쇼테크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오전 대비 3.2% 하락.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작일 뿐입니다. 오후 4시. 대만 폭스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KCNC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얼굴이 굳었죠. 폭스콘.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사. 니쇼테크의 최대 고객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문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폭스콘이 움직이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 모두 한국 시스템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3개월 전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 KCNC 상용화 가능성 5% 미만. 내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나는 기술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예산, 인력, 시설, 시간.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함, 협력, 그리고 배우는 속도. 540억 원. 그 돈이 적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저들은 그 돈으로 불가능을 샀습니다. 맘 10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잭 헌터 씨, 통화 가능합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협력입니다. 우리 기술과 당신들의 경험을 합치면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3개월 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거절했죠. 오만했습니다. 협력이라. 이젠 우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안은 열려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30년 경력, 25년 전쟁터 경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독점이 아니라 진화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검색했습니다. 절박함. 번역기가 알려줬습니다. desperation. but also determination. 절망이자 결의. 그 두 단어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4월. 독일 하노버. 세계 최대 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메세 하노버 전시장. 72개국 6,500개 기업이 모였죠. 나는 니쇼테크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스 면적 240제곱미터. 3층 구조의 LED 조명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중앙엔 우리의 최신 모델 NC-9000이 전시됐죠. 50년 기술의 결정체. 정밀도 0.001mm. 하라 부사장이 양복깃을 매만졌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맞는 말이었죠. 지난 15년간 하노버 박람회 최우수상을 12번 받았습니다.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만졌죠. 역시 니쇼테크군요. 완벽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최고였습니다. 오전 10시. 건너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죠.
50m 떨어진 곳. 한국 부스가 보였습니다. 면적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조명도 소박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라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구경꾼들이군요. 신기해서 보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오전 11시. 한국 부스 앞 군중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죠.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걸어갔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부스 안으로 들어갔죠. 중앙에 KCNC가 서 있었습니다. 크기는 우리 모델보다 30% 작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가 달랐죠. 가공 속도 분당 180개. 우리 모델은 60개였습니다. 3배 빠릅니다. 정밀도 0.0005mm. 우리의 절반 오차.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박영수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18만 유로입니다. 군중이 술렁였죠. 니쇼테크 NC-9000은 26만 유로였습니다. 30% 저렴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싸다.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체제가 아니야. 새로운 표준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표준. 50년간 우리가 지켜온 그 자리. 지금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KCNC는 배우는 기계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공장 현장. 엔지니어가 장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인간의 감각을 학습합니다. 소리, 진동, 온도. 모든 걸 데이터로 만들죠. 다음 장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가공 경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실수를 배우고 스스로 진화합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재창조였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완벽을 만드는 동안 저들은 진화를 설계했습니다. 김도현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내게 다가왔죠. 잭 헌터 씨.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여기 없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9년 7월. 당신들이 우리를 막았죠. 그 순간 우린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의존은 약점이라는 걸. 자립만이 생존이라는 걸.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들의 봉쇄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흐릿했죠. 50년 패권, 30년 경력.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오후 3시. 하라 부사장이 나를 찾았습니다. 잭, 큰일입니다. 뭡니까? 독일 지멘스가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KCNC를 검토하겠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폭스콘도 연락 왔습니다. 주문 절반을 취소하겠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도 샘플 테스트 요청했습니다. 한국 제품으로요. 하라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년 기술을 6개월이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무기였죠. 저녁 7시. 박람 회장 불이 꺼졌습니다. 나는 한국 부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KCNC가 빛났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기계를 비췄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기술 앞에 무릎을 꿇는 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굴욕감이 없었죠.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죠. 기술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독일 하노버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따뜻했죠. 30년간 얼어붙었던 오만이 녹고 있었습니다. 하노버 박람회 3개월 후.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 7층 대회의실.
2025년 7월 15일 오전 10시. 일본 산업계 거물 47명이 모였습니다. 니쇼테크, 미쓰비시, 히타치, 도시바. 모두 한 가지 이유로 소집됐죠. 생존.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색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일본 CNC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4년 73%, 2025년 상반기 58%, 2025년 하반기 예측 41%, 2026년 예측 28%. 국장이 말했습니다. 2년 내 절반 이하로 추락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죠. 50년 패권. 2년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 KCNC 수출 현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시아 7개국이 한국과 기술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바뀌었죠. 2019년 제조업 허브 중국, 일본, 독일. 2025년 제조업 허브 중국, 한국, 독일. 일본이 사라졌습니다. 미쓰비시 부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5년 만에 판도가 바뀐다고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 잭 헌터. 2019년 봉쇄 전략을 설계한 장본인. 히타치 이사가 말했습니다. 헌터 씨, 당신이 한국을 막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막았습니다. 72시간 동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쓰러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일어났고 배웠고 진화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니쇼테크 실적. 2024년 영업이익 2,800억 엔. 2025년 상반기 1,200억 엔. 하반기 예측 600억 엔. 절반의 절반. 하라 부사장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국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신제품으로 안 됩니다. 한국은 매달 업데이트합니다. 매달. 그 단어가 충격이었죠. 우리는 3년에 한 번 신제품을 냅니다. 한국은 매달 시스템을 진화시킵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도시바 전무가 물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가격. 우리가 30% 낮추면 한국은 40% 낮춥니다. 제조원가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술. 50년 쌓은 기술을 버리고 새로 배운다고요? 미쓰비시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항복하라는 겁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협력. 그 단어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하라 부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우린 기술을 무기로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언어로 만들었죠. 하라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우린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한국은 공유했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저 나라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겠습니까? 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 이전 프로그램. 무료 교육 3개월. 기술 자료 완전 공개. 유지보수 10년 보장. 한국은 팔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동반자를 만들었죠. 그게 차이입니다. 미쓰비시 부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졌단 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죠? 배우는 겁니다. 한국에게서요. 하라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적에게 배우라고요? 적이 아닙니다. 선생입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죠.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공동연구 제안서. 3주 전 김도현이 보낸 겁니다.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함께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시바 전무가 물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기술 공유, 특허 공동 소유, 그리고 시장 공존. 하라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기술을 넘기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죠. 함께 살거나 혼자 죽거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망설이며. 하지만 올라갔죠. 47명 중 39명. 하라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났고 사람들이 걸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산업의 심장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50년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력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기술은 전쟁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그날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희망은 남아있었죠. 2030년 4월 봉쇄선언 11년 후 도쿄 니쇼테크 신기술 연구소 아침 7시 나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였죠. 634m 높이의 탑. 변함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일명 프로젝트 코엑시스트. 공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차세대 CNC 시스템이었죠. 5년 전 우린 선택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그 결정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전 9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김도현이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본 그는 머리가 반백이 됐죠. 잭,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당신은요? 바빴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우린 웃었습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죠. 적이었던 우리가 동료가 됐습니다. 김도현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7세대 학습 알고리즘 완성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시죠.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학습 속도 기존 대비 340% 향상. 오차율 0.0001mm.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들의 50년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진화 속도와 일본의 축적된 경험. 둘이 만나자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영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베를린 테스트 준비됐습니다. 독일 지멘스 본사에서 실증합니다. 하라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자신 있습니다. 우린 함께니까요. 5년 전 그가 했던 말과는 정반대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는 연구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면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5년 하노버 박람회. 한국 부스 앞에서 찍은 사진. 그날 모든 게 바뀌었죠. 2026년 서울 공동연구소 개소식. 김도현, 박영수, 하라 부사장, 그리고 나. 네 사람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 첫 공동제품 출시. KJ 하이브리드 시스템. 한국의 K와 일본의 J를 합친 이름이었죠. 2028년 아시아 기술 협력 포럼. 12개국 대표가 모여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됐죠. 오후 3시. 신입 엔지니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나는 강연자로 초대받았죠. 강당엔 27명의 젊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15명, 한국인 12명. 함께 배우는 세대였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11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2019년 7월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한국 수출 규제 단행. 한국 산업 72시간 만에 붕괴 위기. 신입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우린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심장이 멈출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화면. 100시간 테스트 성공 뉴스.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났고 배웠고 진화했죠. 한 신입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패배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죠. 우린 기술을 무기로 봤습니다. 한국은 생명으로 봤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순간 죽습니다. 공유하는 순간 살아나죠. 한국인 신입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전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오후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맑고 푸른 하늘. 11년 전 봤던 붉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잭, 통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뭡니까? 김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봉쇄를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아닙니다. 왜죠? 봉쇄는 시작을 막지만 진화는 막지 못하니까요. 김도현도 웃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대신 협력을 제안했을 겁니다. 11년 전부터요. 그랬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10세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겠죠. 둘 다 웃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54세. 머리엔 흰머리가 절반이었습니다. 30년 경력. 하지만 진짜 배움은 지난 5년이었죠.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이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 완벽이 아니라 진화. 경쟁이 아니라 공존. 그게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우린 칼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심장을 멈추려 했죠. 하지만 5년 뒤, 그 칼끝은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년이 지난 후, 칼은 연장이 됐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됐죠. 저녁 6시. 연구소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프로젝트 코엑시스트. 공존. 그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11년 전 봤던 불길한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색이었습니다. 희망의 색이었죠. 나는 가방을 들고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전쟁이 아니다. 생명이다. 그 말이 이제야 진리로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2명이 있었죠. 헌터 씨, 내일 회의 준비됐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됩니다. 함께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거리로, 미래로. 도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두렵지 않았죠. 우린 함께였으니까요. 기술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은 국경을 넘어 뛰고 있었습니다.